안녕하세요. 디지털 편집 디자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피 잡지 레이아웃에서 사용했던 카피 내용을 갖고 글 상자를 다루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이는 글 상자는 글의 크기는 8포인트, 나눔 스퀘어, 라이트 서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행가는 11포인트, 가로 세로 비율은 90%, 자아가는 마이너스 75를 적용한 모습입니다. 자, 이 글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체 메뉴에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해 봅니다. 개체 메뉴에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하면 텍스트 프레임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취소하고 글 상자를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도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체 명령에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편한 쪽은 마우스를 사용하는 쪽이 빠르겠죠. 자,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인세트 간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세트 간격은 선택한 글 상자의 텍스트 프레임과 글 간의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모두 0mm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피는 텍스트 상자와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한 번씩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세트 간격을 5mm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더 10mm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과 글 간의 간격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세트 간격에서 링크를 풀어줍니다. 링크를 풀어주고 왼쪽 여백을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왼쪽 여백을 5mm로 지정해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백은 15mm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링크가 풀어진 상태에서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각각 따로따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링크가 체결이 된다면, 링크가 되어 있다면 모든 간격은 동일한 수치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5mm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툴박스에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견본에서 배경 컬러를 지정해주고 방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았던 글 상자를 맨 앞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글 상자의 컬러를 화이트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뒤에 있는 배경과 겹쳐 놓으면서 또 다른 여백을 얻고자 할 적에 여러분들이 인세트 명령을 사용하면 편리할 겁니다. 분명히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숱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단의 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단의 수를 5개로 그리드 컬럼이라고도 합니다. 단, 그리드, 컬럼이라고도 합니다. 영문 버전에는 컬럼으로 나와 있겠죠. 열의 수를 5개로 지정하고 폭을 38로 지정해 봅니다. 그리고 OK를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가렸습니다.
다시 글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불러와서 열 균형 맞춤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열 균형 맞춤은 컬럼의 개수가 2단 이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이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열 균형 맞춤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각 컬럼의 각 단의 글 줄의 개수를 비슷하게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열 균형 맞춤이 체크되지 않았을 경우와 열 균형 맞춤을 체크했을 때 각 그리드별로 균등하게 글 줄의 개수를 맞춰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컬럼의 개수가 2단 이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일일이 글 줄의 개수를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죠. 이때 이 옵션을 체크하면 양쪽 단락의 줄 개수를 자동으로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옮기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을 2단 쪽으로 2단 안에 그림을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텍스트 감싸기를 실행하지 않고 텍스트 감싸기는 필요하지 않고 그저 하얀 여백 위에 이 그림을 넣고 싶다면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두 번째 단에 있는 카피를 다음 단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계속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엔터 버튼을 누르면 줄 바꿈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죠.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자, 이때 문자에서 숨겨진 문자 표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엔터를 누른 횟수가 쭉 나옵니다. 엔터를 한번 칠 때마다 하나의 단락이 계속 생기면서 현재는 10개 이상의 단락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이나 편집 작업을 할 때 단락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단락 스타일은 단락별로 하나의 단락별로 스타일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단락을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아주 능률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단을 나누었을 때 키보드 오른쪽 숫자 버튼 쪽에 엔터 버튼을 누르면 글이 다음 단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버튼 쪽에 엔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다음 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이동을 시킨다면 백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숫자 버튼 쪽에 엔터 키를 누릅니다. 한 단을 이동시키고 그 위에 그림을 갖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많이 겪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간단한 일이지만 이 숫자 버튼 쪽에 엔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속 단락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락 스타일을 적용시키거나 또 그림을 옮겼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딜리트를 해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단의 개수를 3단으로 하고
열 균형 맞춤 체크를 해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한번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기준선 격자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기준선 격자를 설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준선 격자를 해 보았기 때문에 알겠지만, 기준선 격자를 실행하게 되면 문서 전체에 그 기준선 격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자인 작업이나 편집 작업을 할 때 행간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서 전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글 상자에만 독자적으로 기준선 격자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 상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일반 메뉴가 아니고 기준선 옵션을 체크합니다. 기준선 옵션을 선택하면 기준선 격자 항목이 따로 나옵니다. 이때 사용자 정의 기준선 격자 사용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시작은 0mm로 놔두고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 위쪽 인세트라는 것은 이 현재 글 상자, 선택한 글 상자의 인세트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레임 위쪽이라고 하는 것은 글 상자, 프레임, 테두리, 라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위쪽 인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간격은 우리는 현재 이 카피의 행간은 11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포인트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기준선 격자의 간격과 글 상자에 있는 글들의 행간은 동일한 행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상은 목탄색이 아니고 클릭해서 빨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격자 및 안내선의 기준선 격자 표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글 상자 안에만 적용된 기준선 격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문서 전체에 적용한 기준선 격자는 파란색으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한 글 상자를 기준선 격자에 맞추기 위해서 문자 메뉴에서 단락 패널을 불러와야 되겠죠. 단락 패널에서 단락 패널의 옵션 메뉴에서 클릭하고 팝업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격자 정렬, 똑같이 정각 상자 아래쪽을 선택해 줍니다. 네. 이제 이 글 상자는 독자적으로 기준선 격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선 격자를 설정하고 글 상자를 이동했을 때 자석처럼 어딘가에 철컥하고 붙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어진 거죠. 문서 전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글 상자 안에만 기준선 격자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글 상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준선 격자를 텍스트 프레임 안에만 설정하는 방법은 문서 전체의 기준선 격자를 설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기준선 격자 보기를 실행하고 글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하고 기준선 옵션에서 사용자 정의 기준선 격자 사용을 체크합니다. 중요한 것은 간격에 해당 글 상자와 동일한 행간 값을 입력합니다. 이 글 상자의 행간 값은 11이었기 때문에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 기준선 옵션에서 기준선 격자의 간격은 11포인트로 동일하게 입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단락 패널에서 단락 패널의 팝업 메뉴에서 격자 정렬의 정각 상자 아래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격자 정렬에서 로마자 기준선을 선택하게 되면 정각 문자일 경우에 행바꿈이 간혹가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편집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로마자 기준선보다는 정각상자 아래쪽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로마자 기준선을 선택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각 문자의 경우 반드시 정각상자 아래쪽 혹은 정각상자 위쪽 또는 격자 정렬의 정각상자 가운데 뭐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확인하기 좋은 것은 정각상자 아래쪽이 제일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이런 기준선 옵션을 결정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명령을 실행을 하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모서리 모양을 살짝 라운딩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단을 더 나누어 줄 수도 있겠죠. 뭐 리플렛이나 신문이나 혹은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웹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 디자인을 할 경우에 뒤에 있는 배경 안에서 또 그 안에 있는 글상자 안에서 부분적으로 글상자 안에서 기준선 격자를 설정한다면 조금 더 편안한 레이아웃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을 나누었을 경우에 오른쪽 숫자 버튼의 엔터 버튼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 똑같은 카피의 내용이 있습니다. 글상자에 있는 카피는 9포인트 크기를 갖고 행가는 12포인트, 가로 세로 비율은 90%, 자가는 마이너스 75입니다. 문자 패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카피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냐? 커피를 마시면 졸지 않고 부터 성분 덕분이다까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문자 패널에서 팝업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줄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밑줄 옵션에서 밑줄 켬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는 늘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밑줄 켬 옵션을 체크하는 순간 내가 선택한 문자 밑에 밑줄이 보입니다. 자, 이 밑줄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옵셋을 조절해 보죠. 색상도 파란색으로 해서 색조를 30% 정도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해보죠. 옵셋을 마이너스 2 정도로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밑줄이긴 하지만 두께를 줬기 때문에 밑줄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글자 전체를 선택한 글자 부분의 전체를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에 의하면부터 나타나기도 했다 까지를 한번 선택해 보죠.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자, 선택하고 문자 패널에서 팝업 메뉴에 밑줄 옵션을 선택하고 밑줄 켬을 체크해서 미리 보기로 확인해 봅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을 선택하고 색조는 100%를 사용하겠습니다. 두께는 1포인트를 하고 옵셋은 위치를 설정하는 거죠. 옵셋을 조금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2포인트 정도만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내가 드래그해서 선택한 부분에만 밑줄이 적용됐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과육을 제거하는 방법에는부터 기다렸다가 수확한 다음까지만 해보죠. 문장이 안 끝났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욕을 제거하는 부터. 자, 선택하고 문자 패널에서 팝업 메뉴를 클릭하고 밑줄 옵션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밑줄 켬을 체크하고 이번에도 색상을 다른 색깔로 바꿔보죠.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두껍게 하고 옵셋 수치와 두께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적용이 됐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라비카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짐부터 지역에서 재배된다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문자 패널에 한 번 더 밑줄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밑줄 옵션을 선택하고 밑줄 켬을 선택하고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주고 옵셋 위치를 가운데로 이번엔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해보죠. 저는 초록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조는 70%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네, 이렇게 밑줄이 적용됐습니다. 자, 이 문자 패널에 있는 밑줄 옵션과 취소선 옵션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선은 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밑줄 옵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적용한 밑줄에 있는 카피들만 별도로 드래그해서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커피부터 덕분이다까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자 메뉴에서 나눔 스퀘어 라이트 서체를 나눔 명조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눔 명조로 하고 엑스트라 볼드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8포인트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또 밑줄에 거해 있는 카피를 드래그해서 다시 선택합니다. 다시 선택해서 똑같이 나눔 명조로 선택하고 8포인트 그리고 엑스트라 볼드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색상 견본에서 글자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밑에 있는 아라비카보다 쭉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재배된다까지 영역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선택하고 이번에는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상을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노란색 밑줄이 쳐져 있는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정확하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수확한 다음까지 선택하고 나눔 스퀘어 나눔 명조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볼드를 선택합니다. 역시 글자의 컬러는 사이언 색깔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제 지금 적용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문자 스타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문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문자 단위로 적용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단락 스타일에서 했듯이 등록하는 방법과 적용시키고 수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문자 스타일에서 등록한 내용은 단락 스타일에서 등록한 내용보다 항상 우선된다는 겁니다. 문자 스타일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문자 메뉴에서 단락 스타일이 있듯이 문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창 메뉴에 스타일 메뉴에도 문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같은 명령입니다. 문자에서 문자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과 창 메뉴에 스타일에서 문자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문자 메뉴에서 문자 스타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 패널을 보면 현재는 아무런 문자 스타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문자 스타일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놨던 부분을 다시 드래그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부터 성분 덕분이다까지를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락 스타일을 만들었듯이 똑같이 새로운 문자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문자 스타일 패널 하단에 새 스타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문자 스타일 2를 더블 클릭해서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기본 문자 서식을 확인해 봅니다. 나눔 명조, 엑스트라 볼드, 8포인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문자 색상 확인하고 밑줄 옵션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밑줄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스타일 1이라고 스타일 이름은 그냥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제 문자 스타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문자 스타일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등록하고 적용하고 수정하는 방법은 단락 스타일과 똑같습니다. 단 단락 스타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락을 전체를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것이고 문자 스타일은 내가 선택한 문자 범위에만 그 스타일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커피는 아랍어로 개발됐다까지만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문자 스타일 패널에서 새로 만들어 놓은 문자 스타일 1번을 적용시켜 줍니다. 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죠. 한 번 더 해보죠. 입속에 빨간색 열매를 넣고 까지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문자 스타일 1번을 클릭하면 같은 스타일을 적용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과육을 제거하는 방법에는부터 수확한 다음까지를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자 스타일로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문자 스타일 패널에서 새 스타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자 스타일 2가 만들어졌죠.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시키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스타일을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자 스타일 2라고 그냥 이름은 하겠습니다. 기본 문자 서식을 확인해 보면 나눔 명조, 엑스트라 볼드, 10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밑줄 옵션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문자 색상 역시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이제 과육을부터 수확한 다음까지 적용한 이 밑줄 옵션을 포함한 스타일이 문자 스타일 2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자 스타일 2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에비의 습식은부터 펄프를 제거한다까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문자 스타일 2번을 적용시킵니다. 같은 스타일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 밑에 한 번 더 해보죠. 몇몇 커피는 커피의 대부분은 로스팅 후 곧바로 분쇄된다까지만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문자 스타일 2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네, 스타일이 적용되죠. 자, 이번에는 빨간색 밑줄을 근 실험에 의하면부터 나타내기도 했대까지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문자 스타일 패널에서 새 스타일로 등록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밑줄 확인하고 문자 색상도 확인해 봅니다. 확인합니다. 문자 스타일 3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이제 로스팅이라는 부분부터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원두로 만들어진다까지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 문자 스타일 3번을 적용시켜 봅니다. 또 에스프레소는부터 이탈리아식 표기이다까지 드래그해서
문자 스타일 3번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스타일 세 가지를 등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자 스타일은 단락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 툴로 문서의 빈 곳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이제 문자 스타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문자 스타일 1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실 때 이 문자 스타일 글자가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는 곳이 뜨게 됩니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오른쪽 부분을 더블 클릭하는 것이 좋겠죠. 문자 스타일 2를 더블 클릭하고 문자의 색상, 밑줄 옵션을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현재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을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보죠. 주황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는 늘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색조를 30%에서 70%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문자 스타일 1이 적용된 부분이 모두 바뀌었죠. 이번에는 문자 스타일 2번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기본 문자 서식에서 나눔 명조로 되어 있죠. 나눔 명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눔 명조를 나눔 스퀘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퀘어로 바꾸고 글꼴 스타일도 엑스트라 볼드에서 라이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줄 옵션을 선택해서 밑줄의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꿔봅니다. 색조를 50%만 지정해 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문자 스타일 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자 스타일로 등록을 해 놓은 후에는 단락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 스타일 패널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단락 스타일보다 문자 스타일이 우선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에서 숨겨진 문자 표시를 선택해서 단락을 확인해 봅니다. 현재 커피의 기원이 하나의 단락이죠. 6세기경부터 쭉 카피가 내려와서 열광했다고 전해진다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문자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을 가져오겠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스타일도 없습니다. 자, 문자 도구로 이 단락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이 단락에는 문자 스타일 1번이 적용되어 있죠. 입속에 빨간색 열매를 넣고와 아프리카에서부터 개발됐다까지는 문자 스타일 1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쭉 드래그 하겠습니다. 하나의 단락을 모두 선택했죠. 단락 스타일로 새로운 단락을 등록시켜 보겠습니다. 새 스타일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 1을 만들고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문자 서식에서 나눔 스퀘어 선택하고 볼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12포인트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행간은 16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단락 스타일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드래그를 해서 하나의 단락 스타일로 적용을 시켰지만 문자 스타일이 적용된 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죠. 문자 스타일이 단락 스타일보다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했듯이 단락 스타일 1번을 더블 클릭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기본 문자 서식을
볼드에서 라이트로 바꿔보고 글자의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문자의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문자의 색상을 검정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바꿔보죠.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단락 스타일을 수정했지만 문자 스타일이 적용된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 스타일 1번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는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문자 스타일 1번을 더블 클릭해서 문자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바뀌었죠? 문자 스타일은 바뀌었지만 단락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단락 안에서 문자 스타일이 있는 거죠. 문자 스타일이 단락 스타일보다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에서 그래프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중첩이라든가 그런 스타일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 문자 스타일과 단락 스타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단락 스타일은 하나의 단락을 지정하는 것이고 문자 스타일은 그 단락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 문자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부분에만 스타일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단락 스타일보다는 문자 스타일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늘 명심을 하시면서 디자인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편집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이 헷갈려서 자꾸만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